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7일 뉴욕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던 만큼 이날 반발 매수 수요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제 전장 대비 0.06% 소폭 오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는 장중에 오전까지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폭을 반납을 하고 결국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이틀 연속으로 2% 이상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계속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오늘 조금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에 지지력을 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4%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다시 1.1%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텍사스에 있는 공장 준공 행사도 열리면서 소폭의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과 페이스북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큰 폭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의 최대 주주 등극으로 27% 이상 급등하고 또 계속해서 폭등세를 이어왔던 트위터는 전장 대비 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업종별로 보면 헬스,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기술 영역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금융,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아직까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상 이제 시장이 이제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반영을 해가면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자재 관련 종목이 이제 대체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백신 관련주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화이자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장어주로 생각을 할 수가 대표적인 저가 마트인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타겟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늘 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코는 오늘 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통상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 어떤 고성장 밸류에이션이 높고 또 미래 수익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기술주보다는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생필품을 위해 구입을 하는 생필품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이제 소비 방어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월가에서 콜이 나온 종목 중에 타겟이 있습니다. 여기 티커가 TGT인데요.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점인데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뭐 의류 같은 것도 팔고 또 이런 생활 필수품도 판매를 하는 그런 뭐 이마트 정도 되는 마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클레이즈가 타겟을 유통 관련 업종에서 최선호 픽으로 탑 픽으로 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타겟 역시 오늘 5.67%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오늘 이제 HP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가 이 HP의 지분을 매입을 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 포드 같은 경우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은 이제 어제 발표됐던 연준의 3월 FOMC를 계속해서 소화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3월에 50bp 인상을 단행하려고 했지만 오크라 사태로 인해서 25bp만 단행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5월 FOMC에서 50bp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연준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또한 5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의 월간 상한 범위를 이제 국채 600억 달러 한 달에 그리고 MBS 350억 달러 해서 이제 총 950달러씩 줄이는 것이 이제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50bp의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바로 5월에 진행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초강력한 긴축이 이제 거의 임박을 한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소화를 해가고 있지만 또 워낙 지난 이틀간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전문가 멘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분석인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며칠간, past couple of session 동안 상당한 압력을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455 그리고 4,450선이 이제 하단 지지력을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선이 깨질 경우에만 이제 단기 하방 압력이 훨씬 더 커지고 레인지 하단을 이제 주가가 뚫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이제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어제 급락을 하고 이제 오늘 약간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많은 뉴스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경제 뉴스 하나하나가 경제 전망에 대한 경제 전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알리안츠 전문가인데요. 어제 FOMC 의사록 발표된 것은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igher level of urgency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급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과거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지만 지금 어제 의사록으로 인해서 이것이 훨씬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이런 FOMC 이사로 후폭풍이 이어진 가운데 또 추가적인 멘트도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이제 오늘 다시 또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의 지금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기지 금리와 국채 수익률 금리가 인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안에 연방기금 금리가 3.5%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5천 명 감소를 하면서 16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1968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준이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하죠. 금리 결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고용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금융 환경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는 고용시장이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가 또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3월 회의에 의사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2 위원들도 연준과 비슷하게 일단 완화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의사록을 보면요. 22 통화정책위원들은 이제 핵심 금리를 올려야 할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이 지금 완전히 갖춰졌고 또 거의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APP를 앞당기고 또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를 예정대로 중단을 하고 긴축에 돌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 또 제재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제품을 이제 미국으로 수입할 때 있어서 다른 국가와 모두 동일하게 가장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그런 지위를 최혜국 MFN 지위를 이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제품은 미국에 들어와서 더 높은 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부차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 학살 등을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등을 이제 금지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 의회도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제재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축 우려는 크게 해소가 된 것이 없지만 역시 증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러 악재가 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선반영됐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런 핵심적인 기술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주가 전체의 기술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가 또 이외의 지지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